안녕하세요. 6월 17일 수요일. 오늘도 비는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그 수장을 제물로 바쳤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시간이 빨리 지나서 12월 19일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해서 5년 동안 잘못된 이런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맹봉하게 사람 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뭐해 닭상 공농 꾸벅꾸벅 절고 세상이 뒤집혔는데 누구네 책임이래요. 우리네 미래 어디에서 뭐해 주는 밥 먹고 공부하러 가 집안에서 내곤집 나오면 어른 깨라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삐딱하다 보면 사고 칠 수 있고 노력하다 보면 판검사도 되고 그래도 지켜야 할 법은 많고 그런 개법은 누굴 왜 있고 우리네 미래 미쳐가네 사이버 세상에 미쳐가네 이성 감성이 혼돈해서 그래서 결국에 미쳐가네.
네, 고구려 밴드의 연 먹어라 했습니다. 고구려 밴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홍대 롤링홀에서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일본 그 락밴드 초대해서 했는데 이렇게 아주 작은 체구에 어떻게 그렇게 파워풀한 그 소리가 나오는지 아주 열광의 동안이가 됐었습니다. 제가 촬영 끝나고 늦게 좀 가서 앞에 그 일본 친구들이 하는 건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고구려 밴드의 이길령 리드싱어, 이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오는 그 열정적인 노래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같이 춤도 추고 끝나고 디프리도 좀 하고 했습니다. 예. 아무튼 인천공항을 다시 매각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맥쿼리 자신의 조카가 이사로 되어 있는 맥쿼리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한 해 흑자만 1,000억이 넘고 1,000억 플러스 뭐 2,000억 이렇게 흑자가 매출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항공공항으로 1등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에서 진짜 좋은 것으로 1등하고 있는 그런 인천공항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거덜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많았지만 이렇게 뭐 다른 것들도 다 그럼 마찬가지겠지만 이만큼 흑자라는 것을 이렇게 매각하려는 것은 참 거덜내도 이렇게 거덜내려고 하고 있나 싶습니다. 4대강 22조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그 지천에 또 몇십조 원을 투자하고 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재미를 봤던, 재미가 너무 쏠쏠해서 아마 남은 임기 동안 이것저것 다 팔아치우고 챙길 거 다 챙겨서 아마 어디를 튀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 설악산과 지리산 케이블카를 세우려고 혈안이 됐었는데 사실 다행히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근데 언제 또 그렇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다시 또 조건 맞춰가지고 신청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케이블카는 효성그룹이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효성그룹은 누구죠? MB의 사돈입니다. 사돈. 그러니까 국민들이 손모가지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자이든 타이든 손모가지 잘못 눌러서 이명박을 찍어서 5년 동안 아주 톡톡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케이블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닥치니까 이제 다시 우선됐던 인천공항을 매각하라고 하고 있고 지리산에 141m가 되는 높이의 댐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거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고 그 사람들은 유아무와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벌금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이것이 계속 만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대강과 인천 아라뱃길로 인해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오세훈과 그것에 찬동했던 대학 교수라는 토목에 이런 데 관련되어 있는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 반드시 국민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특검을 발의하고 국민 소환제를 발의해서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이 사람들의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본보기를 좀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에 찬동했던 교수들끼리 모여서 그랬다죠. 이명박 정권 끝나면 우리 어떡하지? 이런 모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이미 안 될 걸 알면서 어떤 권력에 아부하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반드시 법정에 세우고 금전적인 손해를 해서 민사를 청하든 저는 다 재산 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박든지 해서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강에 물이 썩고 있어요, 그죠? 4대강 여기저기 썩고 있고, 항공 사진을 촬영한 거 보니까 녹주가 껴서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4대강에 물이 꽉 차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4대강이 이렇게 보기 좋게 되어 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일 척결을 못해서 아마 지금도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족속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해먹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당하고 살아도 찍소리만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본보기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보기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들은 그렇게 솜방망이를 두드리고 그거로 인해서 뒤에 대가를 받는 썩은 검찰 떡차리 된 거죠. 이제는 특검을 해서라도 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금전적인 배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본보기가 있어야지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맞게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는 인천공항을 매각한다더니 지산댐을 건설하겠다더니 이런 말이 안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둘은 부릅뜨고 싸워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지산댐의 목적이 뭡니까? 그 아름다운 곳을 망가뜨리면서 댐을 쌓으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혹 낙동강물이 썩어서 경상도 일부분의 경상도 지역에 식수가 없으니까 진해산을 막아 거기서 나오는 청정수로 경상도의 식수원을 채우려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낙동강 물을 충분히 그것으로 식수원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경상도의 식수원 때문에 지리산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또 이유가 없죠. 지리산에 141m, 고층 건물 한 40m 높이의 댐을 쌉니다. 절대적으로 지리산에서는 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141m의 댐은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지리산을 파괴할 거고 그 주변에 있는 농민들을 파괴할 것이고 다 떠나야 되는 거죠. 자, 함께 힘을 좀 실어주세요. 인천공항 매각 반대와 지리산댐 반대에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작은 힘이 모여서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벌써 6월달도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4, 5개월 남았죠. 7, 8, 9, 10, 11, 12, 약 6개월이면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 속된 말로 손모가지를 잘 놀리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몫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흐르는 바람결에 눈부신 하늘 소리 없는 구름 위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힘찬 새들의 날개짓에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알 수 없는 그 두근거림이 사람과 사람을 잇네 예.
네, 강호달님의 꼭 하나 주세요. 요 강호달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음이랑 누구예요? 한영애 씨를 이렇게 같이 믹스해 놓은 같은 그런 음색과 목소리가 느껴지고요.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아주 그 파워풀한 게 꼭 맨발 차림으로 노래를 부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그런 가수입니다. 조만간 우리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수는 어떻게 돼서 됐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 정도로 모시려고 했는데 다른 분을 모시려고 하다가 빵꾸 났어요. 우리 그 시청자 청취자분께서 사실은 지금 보조 출연자분들 이번에 KBS 각시탈에서 촬영하다가 차가 뒤집혀서 유명을 달리하신 그분들의 애타는 마음과 지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1인 시위 벌이고 있는 그분과 보도 출연자들이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노조에 가입을 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들 알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너무들 바빠서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뭐 계속 그런 여기저기 우리가 진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요즘 트윗이나 페이스북 아니면 신문, 뭐 YTN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굉장히 장안의 화제인 작품이 하나 있죠. 뭐 저는 뭐 많은 영화 작품들이 있지만 용산 두개문, 그래서 일명 그냥 두개문이라고 불리고 있는 홍지유, 김일란 까먹었죠. 갑자기 이름이 헷갈렸어요. 김일란, 홍지유 감독 두 분의 작품 용산 두개문이 지금 개봉 4일 만에 5,800여 명의 관객이 들어와서 거의 뭐 전극장의 매진 형태를 이루면서 지금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개봉관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개봉관마다 100명이 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작은 공간에서 4일 만에 5,800명 이상이 들어왔다. 이것은 메이저 영화급이 보통 몇백 개의 그 상영관을 확보하잖아요, 전국에. 제가 이걸 보면서 58만 정도가 들어간 것 같은 효과가 있다. 왜냐면 지금 보통 500개 상영관, 400개 상영관을 해서 일주일에 100만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들은 건데, 지금 4일 만에 5,800명, 이것은 16개 관에 10배, 20배, 거의 20배, 30배보다 적은 그 상황에 5,600명이, 5,8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곱하기 해보면 10배, 거의 한 58만까지 들어왔다라고 저는 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그 독립영화계에서 깜짝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계속 연발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배급사와 감독들도 놀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리고 연예인들이 앞다퉈 이 영화를 보고 또 예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4번 봤는데 4번 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과 임대인들 모두가 피해자이고 이 영화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홍대 상상마당에 경찰 기동대원 40여 명이 단체로 보고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6명이 불에 타 숨졌습니다. 막내에 올라간 지 25시간 만에. 불이 나기 전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망자와 그곳에 있었던 특공 대원들만이 알 것입니다. 촬영한 동영상은 하나같이 어느 시각에서는 촬영 장면이 없고 공권력은 시신을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바로 시신의 부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재 시대나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자행된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빨리 유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시신을 부검했을까요? 거기에는 무엇인가 숨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둘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느 한 시신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절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특공대원들은 굉장한 트라우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많은 군인들이 정신질환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고요. 이 특공대원들도 자신들이 행했던 공권력으로 동료와 함께 6명의 선량한 국민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특공대원들도 정신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밖에는 또 우리 민소 팬클럽 분들이 와 계십니다. 예, 좀 이따 모시도록 할게요. 아무튼 왜 사람들이 이 영화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참여를 하는 걸까요? 여기는 MB 정권 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고 그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과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피력할 수 없었던 연예인들이 미안함과 죄의식을 함께 여기에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유지태 씨나 JYJ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소속사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편하게 자기 마음을 피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계약금을 다 물어줘야 되고, 어쨌든 매니지먼트에 손을 끼치면 안 되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입지가 처음에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이 다시 관심을 갖고 지금 계속 연일 매진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여기서 그냥 멈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알리고 동참을 하고 해서 상징성이 있는 용산 CGV에 2개의 문이 걸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10만의 국민이 보면 특검을 도입해 그동안 선거 공판에서 밝힐 수 없었던 3천 쪽의 내용과 김석기를 소환해서 특검을 하고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옥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계속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그날까지, 그리고 대선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 고비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다음 주 토요일쯤에 30-40명 정도 예약을 해서 볼 생각인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 좀 더 서둘러 주셔서 예매를 해주시면 계속 이 매진 행진이, 이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진이 왜 매진이 될까라는 궁금증을 좀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상간이 확보되고 지방의 많은 지방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상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좀 주위의 말을 전달하는 것에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란, 홍지유 감독님들이 지금 굉장히 아마 붕 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예측을 못했어요. 사실 5,000명 들어오면 5,000명 들어온 기념을 여기서 인터뷰를 방송을 하고, 10,000명 들어오면 10,000명 들어온 때 다시 인터뷰를 하고, 뭐 그래서 2만 명, 3만 명 이거를 저랑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이미 5,000명이 4일 만에 넘어버렸어요. 아마 이번 주 지나면 10,000명이 훌쩍 넘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5,000명대, 10,000명대 같이 여기 와서 대담회를 같이 토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너무 바빠서. 지금 굉장히 붕붕 떠 있고요. 이런 인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김일란, 홍지유 감독, 연분홍 치마 이 단체가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연분홍 치마에 후원해 주시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후원 회원이 100명이 아직 안 된다고 합니다. 300명을 바라고 있는데 저는 한 500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분들이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바를 하면서 다시 영화 작업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계속 영화 작업에 몰두를 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노래 듣겠습니다.
네, 한영의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와, 분위기가 너무 센가요?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 나가시는데, 예, 오늘 분위기 좀 바꿔서 지금 밀양에 지금 굉장히 여기 서울은 굉장히 더운데 밀양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단 건설 반대를 위해서 대책이들이 모여 있는데요. 대책이 김용자 어르신 한번 전화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민중의 소리 맹봉하게 사람 사는 이야기. 여보세요. 예예. 맹봉하게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예, 지금, 예. 여기, 지금, 우리 회의 중이고, 여기 또, 다문화가족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예. 전화 통화할 수 없습니까? 예, 지금 오늘 우리 인터뷰하는 날입니까? 예, 수요일 인터뷰한 날입니다. 그래, 예. 5018-6073으로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5018. 예, 6073. 010.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네, 무슨 스크루바가 또 왔어요. 이거 어떻게 먹고 하라고요? 먹으면서?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민중의 소리 맹봉하게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예? 맹봉하게 사람 사는 이야기요. 민중의 소리.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김영자 누님께서 이쪽으로 좀 전화를 돌렸어요. 회의 중이라고. 그렇습니까? 예. 당첨됐네. 예, 당첨됐습니다. 아이고. 예. 잘 계셨죠? 예, 여기는 별일 없습니다. 이제 별일 없습니까? 여기는 별일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저기 농활 하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공사가 지금 중단대가 있는 상태거든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학생들 때문에 뭐 부딪히는 게 싫어서 공사를 안 한다. 중단한다고. 그래서 좀 조용합니다. 그 학생들이 내려가서 등록금 때문에 경찰대에 연행되고 유치장에 갇히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어르신들이 너희들도 그랬냐 우리들도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떤 얘기예요? 글쎄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예. 그 철탑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어가 철탑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지금 거기 철탑 관계자분들이 예를 들면 그 경찰들과 실행을 하고 소환장 날라오고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월요일날 그 부부계 이남우 위원장님하고 사모님이 경찰서에 그 고소를 당해갖고 불려갔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이남우 위원장님은 그렇게 되고 사모님은 이제 거기 이치 어르신 돌아가시고 나서 사위가 분양소에 와가지고 그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유족들한테 분지대책에서 너가 뭘 해준 거 있느냐 따지길래 우리 엄마는 지금 아버지도 안 계셔갖고 추운 방에서 주무시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린 그거 너무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다. 그래갖고 부랴부랴 나무를 수배를 하니까 목재서에 나무가 없었어요. 비죽이 그때 다 팔리고. 네. 그래가지고 왜 한전 놈들이 비고 간 나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그러면 뗐더니, 차를 해가지고 이제 뗄감으로 갖다 주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장작처럼 쪼개가지고 다 재주고 오고 기름도 2말 넣어드리고 이랬거든요. 네. 그거가 동네 주민이 고발을 했다면서 이제 고발 당해가지고 절취죄가 되는 겁니까? 예? 그냥 훔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예, 모르겠어요. 뭐 어떤 식으로 고발이 됐는지 그분들이 이제 그래갖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제 불려갔다가 오시고 이남우 선생님은
왜 스님 사건 아시지? 네, 예. 그 처음에는 성폭행을 당했고 두 번째는 이제 폭행을 당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문심 대책위나 안 그러면 촛불 집회 때 두 번이나 폭행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참 별거 같고. 예, 정신적인 폭행도 폭행이라는. 그쵸, 폭행이죠, 당연히 그거. 예, 우리 쪽의 주장인데 자기네들은 이제 폭행을 하지는 않은 육체적인 폭행만 폭행으로 치는 모양이지. 예. 그래갖고 이제 폭행을 안 했는데 허위 사실을 그래 유포하고 다닌다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경찰서에 불러가지고 조사를 받은 거예요. 처벌하지 않는데 왜 불렀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저기 며칠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전하고 그 우리 여기 대책위원장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래갖고 우리 시 의회에 쳐들어가고 막 난리치고 그 회의를 무산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 나중에 회의했는데, 근데 우리 여기 위원장들한테 물으니까 한전하고 회의는 안 했다 하는데 어떻게 그게 업무방해가 됩니까, 그지? 한전 측에서 업무방해가 안 되는데 이제 저거는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고 우리 위원장들한테 물으면 절대로 회의는 안 했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장을 믿느냐 한전을 믿느냐 이제 그거는 우리 마음인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회의를 하다가 우리한테 걸린 거라고 보지. 위원장들은 이제 우리가 한전을 맞는 회의를 하다가 했는데 위원장들은 예, 자기는 회의 안 했다. 예, 회의를 안 했다 하는데 바로 옆방에 네. 그 서류 뭉치들을 들고 다 숨어 있는 있었고. 걸 우리 주민이 발견을 해갖고 막 쫓아버렸었거든요. 위원장들이 그 나쁜 사람들이네. 예, 위원장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는데 자기네들은 그걸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딱 잡아떼고 뭐 진정서까지 넣어주겠다, 뭐 경찰서 가서 항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서면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저번에 보니까 대책위를 그 위원들을 뭐 4명씩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한전에서 협상을 안 하겠다. 이게 이제 추진하는 거로 위주로 협상을 하면 하지만 반대로 하면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아, 그러니까 위원장제를 없애고 위원을 5명으로 해가지고 한 면에 5명씩을 해갖고 예 그렇게 이제 위원 쪽으로 가다가 우리는 잡아가지고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한전 측에 통보를 했더니 한전 측에서 하는 말이 백지화를 위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거든요 한전 측에. 그 이제 한전 측에서 전화가 오길로 그럼 꼭 백지화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느냐 이래 해서 우리는 백지화를 위한 협의만 한다 이랬더니 그쪽에서는 백지화 같으면 우리는 협상하지 않겠다. 그렇죠? 저쪽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죠. 백지화인데 무슨 협상을 하냐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건 없는지요? 예, 지금 뭐 5명 위원들로 뽑아가지고 지금 해가 있고 지금 용해동 단장면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소금 상태니까요. 아직 별 다른 일은 없습니다. 지금 요 학생들이 하고 나면 또 어떤 행동을 취할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학생들이 얼마큼 왔어요? 100명 넘게 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또 뭐 한 30명 정신관대 학생들이 내려온다고 했고. 예,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걸로 가야 되겠네요. 예, 계속 오고 또 뭐 단핵 쪽으로도 이제 같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학생들이 선전포고를 한전에다 한 게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보겠다 농아리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왔구나. 민들 편에 서서 같이 싸우겠다 이렇게 이제 선전포고식으로 해놔니까 아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방학 이제 시작이니까 아마 이게 연계가 됐고 연대를 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학생들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요? 그 일반인들이 거기를 가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 일반인들도 오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별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면 이 사람들이 피해버리기 때문에 또 못하시고 내려오시는 건 좀 저희가 미안하지. 와주시는 건 우리는 고마운데.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지역의 어르신들과 같이 이렇게 있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힘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 거는 너무 고맙죠. 이제 여름 휴가인데 많은 사람들이 글로 놀러 가면 뭐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여기 옆에 강도 있고 하니까. 강도 있고 뭐 놀 데가 많으니까 논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산에서 살림족도 하고 우리가 싸우는 것도 시험시험 해야지 뭐 계속 싸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오늘 여기 상동면에는 지금 우리 마을에 22명의 학생이 와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오늘 저기 어제 저녁에까지만 해도 주민들 이제 피해 상황 이런 거 조사를 하고 오늘 낮에는 한 집에 고추 나무 철거하는데 일을 좀 도와주고 한 10시쯤 돼서 산에 우리 124번 철탑부지에 올라가시는데 거기를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20살 이런 학생들인데도
두세 명은 결국 못 올라가고 도로 내려갔고, 예. 그 애들이 내려오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겠다 하고 올리고. 그걸 걸어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걸어서 가야지. 어떤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꺼진 뭐 경사도가 한 50% 가까이 되지 싶은데 너무 거나 가까이 되거나 하지 싶은데 그런 데를 그래 할머니들이 그렇게 오르내리시는데 학생들이 못 올라갈 정도의 피해.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럼 제가 거기는 안 가본 데네요, 그러면? 예? 제가 거기를 안 가본 데예요. 안 가보셨지? 예, 50m 경사 데는 가보지 못해서. 예, 예. 그랬구나. 그 산에는 그때도 음. 이제 아무래도 좀 올라가시기도 힘들고 시간도 빠듯하고 해서 못 올라가시는데 지금 오늘 학생들을 일부러 거기 가서 뭐 음악이나 하나 좀 지어볼까 하고 데리고 갔는데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애들이 너무 지쳐버리니까. 그렇죠. 그랬구나. 그렇다네. 어쨌든 뭐 그렇게 경험을 해봐야지 또 어떻게 힘든 건지 알고 또 그것을 예. 전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무슨 일이 있으면 예.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요. 예. 다음 주에도 좀 편하게 다음 주에 만약에 전화가 제가 무슨 일이 없으면 전화를 안 드릴게요. 편하게 주시다가 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제가 드릴 테니까 저한테 예. 전화를 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밀양 아직은 좀 굉장히 평온한 것 같습니다. 원래 6월 23일부터 공사를 개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학생들이 농활을 가 있어서 아마 좀 피해 있는 것이 아닌가,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여름 폭염에 또 공사를 하기도 좀 뭐할 거예요. 왜냐면 곧 장마도 닥치고 하면 하다가 안 하면 그게 또 여러 가지 되니까. 하여튼 더 이상 송전 철탑이 건설되지 않게끔 여러 곳에서 연대 좀 해주시고요. 같이 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졸업하고 처음 나간 동창회 똑똑하던 반장놈은 서울대를 나온 오입쟁이가 되었고 예쁘던 내 짝꿍은 돈에 팔려 대머리 아저씨랑 결혼을 했다고 하더니 하지만 나는 모자랐나 스키다시 내 인생 스포츠 신문 같은 나의 노래 마을버스처럼 달려라 스키다시 내 인생
네, 역전 말로 혼문의 스키다시 내 인생이었습니다. 스키다시가 우리 회의를 시키면 앞에 좀 나오는 곳을 스키다시라고 하는데 본 주류가 아니라 꼽살이 끼는 그런 인쇄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저 혼자 스크루바 먹어서 죄송합니다. 생방송이 이런 것도 있네요. 화물연대 파업이 25일날 시작됐습니다. 파업하고 협상을 해도 바뀌지 않는 정부. 뭐 새삼스럽게 뭘 말할 게 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MB 정부 들어서 4번인가요? 그 정도 파업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공권력으로 이렇게 무마시키고 강제 해산시켜서 파업이 무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분들이 파업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기름값이 지금보다도 비쌌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할 때. 근데 지금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국민들한테 판매를 했죠.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정부보다도 더 싼 기름을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더 비싸게 지금 팔고 있어요. 그 돈을 다 어디로 갔는지 자래강 공사 아니면 호주머니에 착복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름값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스크림 먹어서 그런가. 파업을 하는 이유가 기름값이 53%가 올랐다고 해요. 이분들이 한 달 버는 돈이 870만 원 정도 되나? 전체 버는 돈이 거기에 기름값 무슨 값 다 채우고 나니까 집에 가져가는 돈이 110만 원 110만 원 좀 넘는 것 같아요. 건장하고 젊은 사람이 물론 일거리가 요즘 없는 것도 있지만 어디 가서 110만 원 못 받겠어요, 그죠? 저는 콜트콜때 그 기타 만드는 그분들 기술자들의 월급이 140만 원이라는 소리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했던 기술자들이 140만 원 정도 받았고 지금 덤프트럭, 화물차 뭐 15톤 뭐 이런 걸 운전하는 분들의 한 달 수입이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100만 원 좀 넘는다. 거의 위험을 불사하고 전국을 누비면서 아주 힘든 밤 운행을 하면서 그렇게 차에서 열몇 시간을 달리고 있는데 집에 가져가는 돈이 150도 아니고 15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름값이나 아니면 그 운임을 매기는 것이 몇 년 전에 했던 것을 계속 물가로 오르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 MB는 국민을 일개 회사의 직원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MB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파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 노조도 또 파업이 들어갔고요. 계획적으로 파업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잠실 교통회관 철탑에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업원이 이 무더운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노동자들에게는 불통인 MB가 더 이상 언제쯤 노동자들과 어깨를 맞대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비단 화물연대뿐만이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22명의 목숨을 끊은 쌍용자동차 대법원에서 승리의 판결을 받고도 복직 판결을 받고도 아직 복직을 못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콜트 노동자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MB의
기업 프렌들리가 만들어 놓은 산물입니다. 노동자는 한낱 소모품에 불과하고 MBA는 노동자를 그냥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MBA 사고가 이렇게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서 MB가 톡톡히 이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같이 힘을 좀 모아야겠죠. 오늘 채팅창에는 다들 주무시는지 조용합니다. 자, 잠자는 노래 한번 해볼까요? 잠자는? MB 노래 틀도록 하겠습니다. 쥐가 한 마리가, 쥐가 두 마리가, 쥐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쥐가 여섯 마리가, 쥐가 일곱 마리가, 쥐가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모두 열 마리, 아니 스무 마리, 아니 서른 마리, 만 마리, 십 마리, 아니 여섯 마리, 아니 일곱 마리, 아니 여덟 마리, 아홉 마리, 백 마리.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나왔지.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화났지. 그때 도망갔지. 쥐가 도망갔지. 쥐가 어디까지 도망갔나 나도 몰라. 옳지 지구망이지. 옳지 지구망이지. 모두 지구망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지. 쥐가 한 마리가, 쥐가 두 마리가, 쥐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쥐가 여섯 마리가, 쥐가 일곱 마리가, 쥐가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모두 열 마리, 아니 스무 마리, 아니 서른 마리, 만 마리, 십 마리, 아니 여섯 마리, 아니 일곱 마리, 아니 여덟 마리, 아홉 마리, 백 마리.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나왔지.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화났지. 그때 도망갔지. 쥐가 도망갔지. 쥐가 어디까지 도망갔나 나도 몰라. 옳지 지구망이지. 옳지 지구망이지. 모두 지구망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지. 네, 쥐가 100마리 쥐구멍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숨어 계신데 좀 나오세요. 예, 강정 소식 한번 전해 보도록 하죠. 강정에 지금 국제팀의 김 국사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민중의 소리 맹봉하게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좀 늦었죠, 전화가. 지금 제주 비 옵니까? 제주시는 비 오고 있고요. 예. 다른 데는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제주시 쪽에서 한중 그다음에 FTA 반대인가요? 한미 한중 반대인가 뭐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민회에서. 농민회에서 3분 리벨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에서 중간까지 지금. 예. 굉장히 먼 거리일 텐데, 그죠? 잠깐만요. 길이가 한 10km 정도 되죠? 10km 3분 1배. 예. 그 뛰어서도 1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그렇죠. 예, 엄청난 먼 거리인데 하여튼. 예. 지금 강정은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질척되는 건 없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들이 리미콘이 들어가고 있죠. 예. 계속해서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데. 네. 크게 진척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게 되는 건 없고 지금 구롬비 폭포 같은 경우도 구롬비 전체 중에 3분의 1만 조금 되고 나머지는 그냥 원상태 보존되어 있고요. 그죠? 지금 구롬비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일부분 지금 계획했던데 저감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예. 계속 발파 작업을 했던 거고요. 계획했고요. 네. 대략 전체 면적은 한 10에서 한 15% 정도 됩니다. 전체 10에 15%는 뭐 그 많은 건 아니네 사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예. 지금 계속해서 선전을 하는 거죠. 뭐 예, 하겠다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지점에다가 그 시멘트를 바르고 바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저반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그 저반 시설을 위해서 뭐 방해되는 부분들은 수정 폭발하고 있고. 수정 폭발하고 있고. 지금 곧 장마가 닥치잖아요. 네네네. 그 제주도 거기 구롬비 그쪽에는 장마가 닥치고 태풍 불면 굉장하다고 하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뭐 저 같은 제 생각으로는 케이스는 좀 떠나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죠? 글쎄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건 요청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걸 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죠. 뭐. 그렇죠. 우리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지금 그 7월 30일에서 8월 4일까지인가요? 그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네. 방안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건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네. 어느 정도 결국에는 이건 제주 도민들이 서로 좀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죠. 뭐 막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 하에서 제주도 7월 30일부터 전체적으로 한 바퀴 이렇게 좀 돌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양방으로 가는 겁니까? 한쪽 예, 방으로 그렇죠. 양쪽에서 해서. 저기 공교롭게도 제주도 내에서 강정마을이 남쪽 부분에서도 약간 거의 정중앙은 아니지만 그래서 서쪽으로 한 바퀴 그다음에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제주 시내에서 만나가지고 네.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봉사정지 명령을 네. 하는 좀 물론 이거는 제주도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오신 분들로 같이 예. 1만. 네네네. 네. 뭐 저희들 계획으로는 1만 이상이 한번 좀 모아봐가지고 우리의 백성들의 뜻을 조금 평화적이지만 또 좀 강력하게 좀 표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해서 지금 이러한 기획사업과 지금 기획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지. 사실 그때는 우리가 휴가 피크잖아요. 네, 지금 제일 그래서 네, 그래서 고민인데, 배편이든 뭐든 굉장히 걱정인데 저도 내려가려고 하는데 지금쯤 아니면 빨리 예매를 하지 않으면 빨리 예매를 해야 됩니다. 내려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리고 저 휴가철 때는 또 더 비싸지 않아요, 비행기표가? 이게 약간 성수기 요금을 좀 받긴 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약간 좀 비쌉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하고 미리 휴가 계획을 잡지 않으면은 비행기 편이나 배편 얻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또한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알아보겠지만 좀 숙소에 하면 거기 텐트를 처할 쳐도 되는 건데.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여름에 하면서 제일 큰 고민이 휴가 피크 시즌인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좀 해야 될까? 그 고민은 좀 솔직히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또 그렇게 피크 기간에 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저희들 바람은 네. 이번 휴가는 제주. 물론 가족들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과 내용들이 더 중요하고 평상 일상에서 벗어난 시간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회적으로 강정마을에 대해서 한번 더 같이 느껴보는 시간이 됐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잡긴 했는데 진행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솔직히 휴가철이라서 어려운 게 좀 없잖아 많습니다. 그럼 저도 지금 예매를 해놔야 되겠네요. 네, 미리 해주시는 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방송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요거 말고 이제 더 이상 이게 크게 싸울 일이 아직은 없는 거죠,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공사에 대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제기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616세대를 관사를 강정마을에 짓겠다라고. 네, 그게 가장.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논란이 있는데 주민 설명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녹음기 틀어가지고 했습니다. 네, 먼저 예. 네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 공고가 나왔는데요. 주민 설명회를 생략하겠다. 그런데 그래 현재 해군 측에서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주민 설명회가 반드시 물론 법적으로 필수 조항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가뜩이나 주민들에 대한 협조를 구하면서 가야 될 부분인데 주민 설명회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공고를 내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지금 결국에는 강정 주민들을 다 쫓겨내겠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나중에는 비행장도 들어서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런 빌밀에서 짜금야금 이번에 5만 평이고 나중에 20만 평하고 해서 지금 강정이 굉장히 그 평지잖아요. 위에서 보면 굉장히 넓고. 주변 지역에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게 그 법적으로도 그 군사 시설을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그냥 보호구역과 경계구역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이거는 저기 뭐 군사 보호 시설 구역 외에 그다음에 보호지역, 경계구역, 예. 뭐 관리 지역 예. 이거는 일단 선정할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그 건축 인허가권을 그 국방부 장관이 갖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그 원하는 만큼 몇 년 정도 그 토지를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묶인 걸 어차피 그 우리한테 접수하는 게 예, 가장 수용해라 이렇게. 예. 예, 예. 수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은 일단 해군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지역만큼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시설로 설정하겠다. 그런데 뭐 군사 구역 외에는 경기구역도 있고, 그렇죠. 통제구역도 있는데 이런 말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구동성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판단한 게 저 정도에는 그 군함에 그 충족시키는 기름 창고 하나도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강정마을 주변뿐만이 아니라 주변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서해권 해안가 일대가 그렇죠. 일대 다. 해군에 대한 그 군사 시설들 아니면 통제구역으로 꽁꽁 묶인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의심은 상당히 좀 진밀성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해군에서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하는데 대안을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거기 그 조그맣게 그 포구에 네. 거기다가 해군 이지스함 2대가 들어올 수 있는 정도면 결국은 거기를 다 수용하겠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미군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또 비행장이 필요한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뭐 군사기지라고 해서 딱 뭐 배만 빨랑 오겠습니까? 그렇죠. 한약고도 필요하고 유리창고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각종 유흥시설도 시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장비도 필요하고 예. 공군도 필요하고 뭐 미사일 방어하죠. 뭐 MD 체도 들어갈 시설도 거고. 필요하고 예. 경비 병력도 필요하고 뭐 두고두고 들어가는 건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은 다 숨기고 그냥 그거 민군함 복합항이라고 떠들어 놓고 결국은 그거에서도 사실 빵꾸 나는 건데 지금 거짓말 하는 거죠. 예.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아니 뭐 이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인데 대한민국 해군에 뭐 알짜배기를 거기 박아놔두고 뭐 허허벌판으로 그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는 거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예. 돈이 얼마짜린데요? 그거. 맞아요. 그래요. 우리 같이 또 싸울 거고요. 예. 요 소식 말고 다른 소식 전할 거 좀 있습니까? 지금 또 좀 전해드릴 게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좀 그 보통 마을마다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그 정부 측에서는 이거는 후원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다. 네. 그래서 기부금 편법 위반이고요. 네. 뭐 3천만 원 이하의 징역과 그다음에 벌금과 1년 이하에 몇 년 이하에 벌금이다 해가지고 네. 요거를 아마 오늘 내일로 기소한다고 그럽니다. 현재까지는 내사 상태에서.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두 가지의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강정마을에서 싸우면서 그 성원해주는 많은 분들, 뭐 거기에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또 공급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네. 이분들한테 더 이상 하지 말라. 네. 불이익을 주겠다, 뭐 어떤 이런 거를 경고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위협이죠. 네. 위협이고 또 두 번째는 그 강정마을에 대해서 돈줄을 쥐면은 이 사람네들이 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전방위 압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저희들이 뭐지 돈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우리가 겁먹고 그럴 거라면 벌써 그만뒀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안 남아서 저희가 또 그 충분히 MB가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천년만년 대통령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죠. 엎을 수가 있고요.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저도 같이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려가서 오십시오. 네, 내려가서 소주 한잔 해요. 여기는 네. 시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은 더워 죽겠어요. 네, 그래요. 잘 좀 강정마을로 놀러 오십시오. 네, 지켜주시고요. 다음 주 다시 통화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제주 강정마을에 우리 또 국제팀 김국사님이었습니다. 예. 노래 하나 듣고 가볼까? 요 노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 듣는 건데. 어느 3월의 주말에 친구로부터 한 여자를 소개받기로 한다. 이름은 낯설지만 이따금씩 작은 영화에 나온다는 그녀. 궁금증을 못 참고서 그녀를 담은 작품을 몇 편인가 찾아낸다. 늦은 밤 덕을 괴고 나와는 별 인연이 없던 사상을 본다. 모르는 사람을 본다는 것이 이리 가슴 뛰는 일이었는지 난 내 무릎을 안은 채 웅크린다. 마치 영화관에 처음 갔을 때처럼 귀 기울여 듣게 된다. 눈여겨보게 된다.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러다 툭 멈춘다. 모르는 사람을 본다는 것이 이리 가슴 뛰는 일이었는지 난 내 손톱을 뜯으며 시계를 본다. 마치 오디션장에 가는 것처럼 어느 3월의 주말에 그녀는 내게 정말 말씀 많이 들었다면서 묘한 웃음을 짓고 갑자기 내 얼굴에 눈부신 조명이 비춘다. 네, 가을방학의 여배우 들으셨습니다. 네, 처음 듣는데 저는 유명한 분이군요. 사람들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박근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다지 말을 안 하지만 수첩 공준이 아버지 박정희의 후광으로 30년 넘게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그리고 200자 이상은 말할 능력이 없어서, 기억 능력이 없어서 그냥 침묵하는 침묵 공주라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맞고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진정하게
박근혜에 대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두 번의 선거에서 죽어가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살렸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과반수를 넘겨서 말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는 20대 초에 어머니가 총탄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여기서 그걸 다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1975년도 8월 15일 날 문세광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잘 몰라서 제1동포라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건 자작극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20대 초에 어머니를 총탄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퍼스트 레이디로서 일을 수행합니다. 공식적으로 박정희는 그 후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정동이나 여러 안가에서 어린 대학생들을 끼고 시바스 리갈 먹으면서 놀았죠. 거기에 또 우리 심수봉 씨가 참 그렇게 됐고요. 박근혜는 딸이자 부인의 역할, 즉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버지의 강요든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아버지 또한 총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빌서들을 홀로 지켰습니다. 두 번이나, 그것도 두 부모가 똑같이 총탄에 죽음을 맞이하고 영락없이 박근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정신치료를 받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입원할 상황입니다. 동생 박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됐죠. 그런데도 박근혜는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현금, 지금으로부터 추산하면 약 300억, 그 당시 지금 3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영남대학과 부산일보, 문화방송의 주식 등 지금 몇 조 원에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머리 스타일을 퍼스트 레이디를 수행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진짜 박근혜가 정신 이상자가 되어 있든 아니면 철저하게 복수의 칼을 갈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새누리당을 장악하고 대선 후보로 1순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50의 잔재들이 다시 부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회 출신인 강창희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세우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50, 30으로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를 수첩공주라고, 그리고 침묵공주라고, 200자도 기억 못하는 어리버리 공주라고 이렇게 희덕거리고 방심하고 있을 때 차근차근 수순을 밟고 있었던 겁니다. 유순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MBC 파업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말았죠. 유감? 이 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박근혜를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박근혜의 사조직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혜 사랑 팬클럽 여러 가지를 다 합치면 5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500여 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500여 명씩의 모인 단체 500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더 많은 모임이 있겠죠. 몇천 명도 모일 수 있고.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한 사람을 위한 단체가 5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마 영혼까지도 팔아치울 수 있는 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어린 약 22살의 나이에서 뛰어놀고 사랑을 꿈꾸고 낭만을 찾아다녀야 할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 의해서 아니면 모에 의해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어머니의 머리 스타일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좀 이상하죠. 미치지 않는 한 아니면 정신 이상이 아닌 한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치지 않았죠. 굉장히 도끼를 가슴에 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정권을 잡을 때까지. 그러면 그 정권을 잡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어떤 것을 받았으면 갚으려고 하는, 안 갚으면 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슴에는, 아주 겨 깊은 가슴에는 가증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고, 밖에서는 선량한 노인들과 무지한 국민들을 우롱하면서 아주 미소를 띠고 있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4.11 총선 결과처럼 나옵니다. 안일하게 대처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박근혜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고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전혀 대답이 없어서 혜림님은 네, 뭐 침묵하는 것도 좋겠죠. 알았습니다. 노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는 쓸쓸한 바닷가에 나 홀로 외로이 추억을 더듬네. 그대 내 곁을 떠나 멀리 있다 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떠나지 않는 꿈 서러워라. 새소리만 바람 타고 처량하게 들려오는 백사장이 고요해. 나도 소리 들리는 쓸쓸한 바닷가에 흘러간 옛날에 추억에 잠겨나 홀로 있네. 새소리만 바람 타고 처량하게 들려오는 백사장이 고요해. 하루 소리 들리는 쓸쓸한 바닷가에 흘러간 옛날에 추억에 잠겨나 홀로 있네.
느낌이 바닷가에서 좀 분위기 좀 안 맞았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성공회에 대해 노동대학교를 이제 청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수료식과 졸업식이 있었는데 거기를 갔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노동자도 공부를 해야 된다. 물론 공부라는 것이 대학을 가고 이르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우리끼리 있다 보면 우리끼리 함몰되기 때문에 좀 밖에 나와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삼삼오오 짝을 맺던 뭐하던 해서 그렇게 계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9월 달에 새로 개강을 하는데 저도 그때부터는 다시 정식으로 청강이 아니라 돈을 내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청강을 했고요.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진짜 공부를 안 해요. 책도 안 읽죠. 책 읽을 시간이 없죠. 저도 또한 마찬가지지만 지하철 타든 버스를 타든 스마트폰에 푹 빠져서 트윗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한 달에 몇 권을 읽습니까? 그래도 뭐 한 두세 권을 읽어야지만 뭐가 될 텐데 한 권도 안 읽고 1년에 한 권도 안 읽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저는 뭐 한 권은 좀 몇 권 있는 것 같긴 한데 부족하죠. 그래서 더 공부를 하고 어쨌든 계속 가방에 읽을 책을 늘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더라도. 남산 안기부터를 인권 평화의 숲으로 만드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윗이나 페이스북 여러 곳의 매체에다가 올라오는 곳에 그 서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동안 모았던 것과 온라인상에서 올라온 것을 모아서 8월 말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을 위해서라도 남산 안기부터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인권 평화의 숲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관심이 미래를 좀 더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꿈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신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건데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제가 지금 경향신문을 봐요. 그래서 요즘에 신문을 그만 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들다가 오늘 이 신문을 봤어요.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여기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상습 파업, 정치 파업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이래도 정치 파업이 아닌가. 그리고 파업 가담 안 하면 회사 못 다니게 할 거다. 누구를 위한 공정성인가. MBC 노조 집회에 참석한 정치인들, 이들은 모두 야당 소속이다. 이게 MBC에서 낸 광고입니다. 전면 광고. 칼라 그것도. 네, 이것이 제가 몇 년 동안 봐왔던 경향신문에서 낸 신문입니다. 김정길 지금 의원 되셨나요? 그분께서 전화를 했더니 그 광고 맞는 거기서 굉장히 이상하다는 눈치로 어투로 그게 무슨 대수냐,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내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만 보고 경향신문을 끊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경향신문이 좀 이상하게 나온다 싶었는데 이거는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이런 광고를 받는다는 자체가 저는 저의 상식으로는 용납이 안 돼서 네, 광고를 경향신문을 끊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 그 연극인들이 지금 고인돌 연극농장이라고 첫 번째 연극을 준비합니다.
이번에 첫 번째는 바보 내 마음속의 노무현 연극 내 마음속의 바보 노무현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은 2012년 8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 설치극장 정미소 대학로 방송통신대 뒤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인돌 연극농장은 앞으로 이제 연극인들의 협동조합을 만들 취지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저도 출연을 할 겁니다. 여기에는 세 작품이 들어갑니다. 옴니버스 형식으로 30-40분 정도의 작품들을 갖고 같이 세 개를 동시에 올려서 한 2시간 정도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취지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고인돌 연극농장은요, 예술이 한 개인의 미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는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아름답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연극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의 국가 발전에 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현장 연극 예술인들이 이 사회에서 소중한 한 목소리를 갖기 위한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출범을 준비하는 고인돌 연극농장은 서로 다른 돌을 받침으로 하여 큰 돌을 올리고 그를 통해 누군가를 기억하고 기렸던 고인돌처럼 분야도 다르고 소속도 다르지만 자유로운 의견 나눔을 통해 소중한 하나의 뜻을 세우고 그것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공연 또는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통해 하나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현장 연극인들의 모임이고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7월 9일날 정식으로 배우 스텝 다 모여서 출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후원 계좌도 있습니다. 나중에 카페 다음에 가서 고인돌 연극농장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입하셔서 좀 힘도 좀 실어주시고 작품 취지에 동의하는 여러분들 자발적인 재능 기부도 또 받고 있고요. 여기는 연극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같이 뜻을 할 수 있는 분들의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2만 원 이상인데 이거는 이제 2만 원 이상 오게 되면 초대권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이런 작업들을 좀 저도 곧 할 것이고요. 그래요. 오늘은 아주 조용한 날이네요. 조용한 날.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상처받기 싫은 사랑하지 말고 그건 원래 아프고 슬픈 거라 세상에게 배웠어 스스로 깨쳤어 다시 사랑 따위 않겠다고 다짐했지 주고받음 없이 하얗게 손 들며 가볍게 웃고 혼자 울고 내 맘 가득 흘린 눈물 오래전 강물 속에 던져지고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을
네, 죽도록 사랑해도 괜찮아. 그렇죠. 죽도록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도록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해도 괜찮아. 네, 좋습니다. 이 강호달님은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만나보다 보면 참 괜찮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한번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제가 방송 출연을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다시 무신을 지난주에 찍고요. 내일도 이제 무신을 다시 찍으러 가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나와요. 토요일 나오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대본상으로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이념과 정치적인 신념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죠. 종편에 출연하지 않겠다. 아니면 출연해라. 출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누구도 뭐 자기적인 그 개인이 난 안 해 하기 전에는 거기 출연했다고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왜냐면 연기하는 사람인데 연기를 못하게 그거는 뭐니까 하지 말고 저건 뭐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도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많은 사람 몇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나한테 삼성 쪽에서 광고 제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 사람은 제가 들어올 리가 없죠. 이렇게 저를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대뜸 한쪽에서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확정된 건 아닌데 들어왔었어요. 제의가. 그래서 같이 일단은 뭐 미팅을 좀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팅조차도 안 했어요. 이 방송에서 얘기했나?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연락 온 아가씨한테 아가씨가 아가씨가 아니라 여자분이 금융에 묶인 게 있냐? 그래서 없다. 삼성인데 어떻게 하냐? 나 삼성 안 한다. 왜 안 해요? 그냥 삼성이 싫어서 안 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으로 죄송합니다. 다음에 연락할게요.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삼성 거를 지금 물품을 하나도 안 쓰고 있고요. 농심을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편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것이 물론 저는 계속 안 하겠죠. 안 할 거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들의 가치가 얼마쯤이냐. 왜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면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힘듦을 알아줄 수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청취자 한 분만 대답을 하시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삼성이 만들었던 차, 또 뭐 현대중공업이나 뭐 했던 이런 삼성중공업이 만들었던 뭐 기차, 아니면 비행기, 뭐 이런 것들 다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방에는 다 해맑은님이나 그 우리 청취자분 말고는 다 손님이신가? 전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렇게는 제가 임의로 이제 사서 안 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충분히 내가 그걸 안 하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것이 나의 어떤 밥거리로 연결된다. 그러면 우리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다 욕해야 되냐? 또 이건 또 아니고요. 참 가치 기준
중심을 얻어둬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갑자기 좀 안타까운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기업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을 전체를 찾아보면 하나라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품이라도 쓰고 있는 것이고, 또 농심을 안 먹으려고 농심 라면 안 먹습니다. 근데 과자를 먹다 보면 농심이에요. 이 참나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지 선을 잠을 구별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CJ 농심인가요? 하여튼 뭐 극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마트 같은 경우도 코스코 삼성 거잖아요. 그리고 CJ도 결국 삼성이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이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지 않은 것은 좋은 거죠. 좋은 거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죠. 원료 원칙 현실을 잘 조화시키는 방법은 절대적 기준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젤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삼성에 대한 어떤 뭐 CF를 찍는다. 그래요. 별다방 커피도 삼성에서 하고 삼성이 문어발식으로 안 뻗친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뭐 어쨌든 그래서 삼성이 망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건희 일가가 빨리 죽어야 된다. 이것들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삼성이 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사람들이 삼성이 망하면 뭐 나라가 망한다 하는데 사실은 삼성이 망해야지만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나라가 중소기업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더 부흥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현실. 법보다 위에 있는 삼성, 대통령 머리 위에 있는 이건희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활동하시는 거 반대로 되니까 하지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젤로 언제 저기 와서 술 한잔이나 사.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도와줘도 이걸 또 그렇게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는. 뭐 재능 기부고 뭐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별로 뭐 그렇게 그렇게 되면 옛날에 일제에 부역해서 이렇게 뭐 독립자금을 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은 분이 별로 없잖아요. 새벽 1시. 제가 이제 7월 달까지는 바빠요. 7월 달까지 여러 가지 또 해야 되는 거고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또 뭐 무신도 계속 불러주고 있고 해서 무신이 한 8회 정도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0부작인데 58회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몇 번은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게 또 안 나오면 힘들어 죽겠죠. 뭐 사람이 산 입에 거무줄 치냐 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산 입에 거무줄 칩니다. 예, 산 입에 거무줄 바람도 안 되네. 하여튼 거미줄 칩니다. 네, 8회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뭐 내용이 뭐 저는 TV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오늘 경향신문 보니까 69세, 68세 된 노부분도 아니죠. 이제 뭐 60 정도면 이제 청춘 지나고 이제 뭐 중년 지난 요즘엔 뭐 노인 취급도 안 되는데 이분들이 정부에서 주는 두 분 합쳐서 15만 원을 갖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택에서 제빵살이 하는 데서 목숨을 끊고 그리고 아들한테 연락했더니 이제 와서 가보면 뭐합니까? 라고 해서 아들과도 연락이 안 되고 결국 이분은 시신 기증을 했었는데 이 시신이 빨리 발견됐으면 기증에 쓰임새가 있는데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또 시신 자체도 쓰임새가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침부터 신문을 보면서 가슴이 착잡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저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이고 지금 뭐 또 마찬가지고. 자, 노래 하나 듣도록 하죠.
네, 지나갔던 것들을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민간의 사철, 부정선거 4대강. 맞아요. 유명 연예인. 되게 유명해져야 되는데 유명해지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데 힘을 안 실어주니까 유명해지지도 않고. 오늘 그 주권 방송에서 추정 60분을 녹화하고 왔어요. 3주 정도 못 나갔다가 오늘 됐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왜 안 하냐 빨리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아침 일찍 나가서 녹화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종북으로 몰고 있는 그리고 모두가 종북 빨갱이로 몰고 있는 지금 현 정치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박근혜 또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종북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태안 한번 제가 좀 알아봐서 다시 좀 다음에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이쪽에서 고맙습니다. 이쪽에서라도 유명해져야지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은 일단은 하나 정도 뭐를 끝내야 되는 게 있는데 끝내지 못하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뭐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술 한 잔을 먹더라도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뒤늦게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이번에 일요일 날 또 기말고사예요. 기말고사 마지막 학기는 아니고 마지막 2번 남았는데 겨울이고 이번에 기말고사 5과목 봐야 돼서 그동안 여기저기 찾아다니라고 책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몰아서 하다 보니까 뭐 정신이 없네요. 다행히 지난주에 봤던 거는 다 맞았어요. 선다형 그 OMR 카드에 체크하는 거에서 지난주에 봤던 건 다 맞았는데 이번 주는 이제 어떻게 될지 하여튼 뭐 나머지 시간을 좀 더 열심히 해서 공부를 좀 해야죠. 그렇습니다. 제가 SK 광고 처음 찍은 것이 SK 광고인데 그때 텔레뱅킹 핸드폰에 텔레뱅킹을 접목해서 지하철 나오면서 찍었던 것들 그때 참 운이 없었어요. 그때 마침 이게 발표 이틀 전에 텔레뱅킹에서 돈이 빠져가는 게 사고가 생겼어요. 사고가.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잘 안 나왔고 하다가 흐지부지 됐는데 그때 뭐 스님으로 머리 깎고 좀 이렇게 부산 통도사 가서 찍었는데 어쨌든 뭐 재밌었습니다. 오늘 원래 초대 손님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이래. 보도 출연 노조 지부장과 그다음에 각시탈에서 촬영을 갔다가 버스가 뒤집힌 바람에 유명을 달리하신 그 유가족 중에 한 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모셔서 그 상황 지금 진행되는 상황과 보상받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다음에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강호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어떤 분을 어떤 얘기를 좀 듣고 싶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심 닿는 데까지 그쪽으로 한번 찾아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태안 기름 유출 사건 이후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어떻게 힘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게 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이제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됐는데 하여튼 오늘은 우리 해멀부님 그다음에 안젤로 늦게 왔지만 그리고 청취자님이 댓글을 해주지 않았으면 그냥 벽을 쳐다보고 방송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뻔했습니다. 오늘은 낯익은 얼굴들이 안 보였어요. 좀 아까 그저 그런 날님이 우리 스크루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직접 저를 방문한 것 같진 않아요. 이 안에 혜림님이나
뭐 다른 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방문하셨고 지금은 가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딘가 밖에 남아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그 민중의 소리에서 민수에서 좀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인기가 없고 저기서도 인기가 없고 도대체 나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언제나 인기가 있을지. 민중의 소리조차 인기가 없으니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래 들으면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두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로맨틱한 티를 내고 그 꽃